네, 지금까지 배워온 함수의 극한의 개념을 가지고 이번 시간부터는 중단원 학습 점검을 한번 풀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함수의 극한에서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자, 개념 정리 부분인데요. 자, 일단 함수의 극한, 자, 결국에는 x가 어떤 값에 가까이 갈 때 y 자체가 어떤 값, fx죠? y가 fx. 자, 그 값이 어떤 값에 가까이 간다. 그럴 때는 뭐라고 하냐면 이제 수렴한다라고 우리가 불렀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극한 값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 결국에는 뭐예요? 자, 우리가 좌극한과 우극한을 비교했을 때 그 값이 뭐다? 같아질 때만 우리가 극한 값이 존재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특히 절대값에 있는 것 같은 그 기호가 있는 식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좌극한하고 우극한 구분해서 식 변형을 통해 가지고 좌극한하고 우극한이 같은지 확인을 반드시 해보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은요, 자, 이 부분은 고등학교 과정에서 너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증명을 따로 하지 않고요, 그냥 직관적으로 좀 받아달라, 그러니까 그대로 받아들여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칙연산에 대해서 뭐다 분리가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가 여기 있는 특징이었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는 뭐냐면, 자, 이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fx가 gx보다, 그러니까 gx가 fx보다 크다라고 하면 극한값도 뭐다? 그러니까 베타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2번이었죠. 자, 우리가 알고려고 하는 함수가 잘 모르겠어요, 뭔지. 그런데 양쪽을 조사를 했더니 그게 어떻게 돼요? 공교롭게도 뭐다? 같다면 여기는 가운데 끼어있죠, 그죠?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어떻다? 알파에 수렴한다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자, 굉장히 많은 부분이었는데 정리하기 좀 간단하게 됐죠. 근데 쉬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복습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기본 OX 문제 한번 살펴볼까요? 자, OX 문제. 자, 보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참이면 O, 거짓이면 X표를 하라고 하네요. 자, 1. 자, X는 A에서 함수 fx의 우극한과 좌극한이 존재하면 극한값이 존재한다. 자, 여러분들 구분 되시겠습니까? O일까요? X일까요? 답은 X입니다. 자, 왜 X죠? 자, 여기서는 우극한과 좌극한이 그냥 존재한대요. 근데 존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에서도 우리가 복습을 했지만 좌극한하고 우극한의 값이 뭐 해야 된다? 네, 같아야 되죠. 네, 그럴 때 우리가 극한이 우리가 존재하게 되고 우리가 극한 값이 존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번은 X입니다. 자, 2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상수함수 fx는 C에서 극한 값은 존재하지 않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앞에서 보셨겠지만 상수함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정리가 안 되어 있었죠. 상수함수는 우리가 변수의 관계가 없이 항상 뭐다? 일정한 값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상수함수 3은 어떻게 되겠어요? 변함없이 얼마다? 3에 수렴할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2번도 뭐다? X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다음 3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은 x가 무한대로 갈 때나 마이너스 무한대일 때도 모두 성립합니까? 자, O 아니면 x 어디? 정답은 O입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서 보시면 자, 이 표 나와 있는데 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게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증명은 안 했지만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된다고 받아들이라고 그때 부탁을 드렸죠. 그래서 이 성질은 우리가 이때도 성립을 합니다. 네. 자, 그래서 4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번 함수 fx가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fx는 3을 만족한답니다. 자, 이럴 때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는 0입니까? 자,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O입니다. 자, 왜 O가 되냐면, 자, 이거는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분수식으로 되어 있는 함수가 뭐하다면 수렴을 하는데, 분모가 어떻게 되겠어요? 어디에 수렴하면? 0에 수렴하면, 분자도 0에 수렴한다는 거 우리가 배우셨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미정계수 결정하는 것을 배우셨던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4번은 맞아요. 네, 그래서 이런 개념들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기본 개념들이거든요. 그래서 기본 개념이 제대로 잘 정리가 돼 있어야지 응용 문제를 풀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중단원 학습 점검 총 15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기초문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자, 다음 극한을 조사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기 보면 함수가 이제 두 가지 형태가 나와 있어요. 자, 1번은 리미트 x가 2로 갈 때 2x제곱 마이너스 x라고 되어 있고요. 2번은 이제 분수, 우리가 함수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교과서에서 보시면 제일 처음에 자, 뭐를 이용해서 이걸 풀었었죠?
그렇죠. 처음에는 우리가 그래프를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한번 직접 확인을 해봤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과서 답안지를 보더라도 뭐로 그려져 있냐면 그래프로 그려져 있거든요. 우리가 그래프를 한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 좌표평면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거는 보시면은 자, 이 부분이 우리가 뭐가 되겠습니까? fx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y는 2x제곱 마이너스 x는 몇 차 함수다? 2참수가 됩니다. 자, 이거는 근데 우리가 상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프 그릴 때 좀 좋은 게 뭐냐면요. 자, 여러분들 는 0 한번 해볼까요? 자, 뭐를 구하기 위해서입니까? 자, y에다 0 넣었죠? 자, 이 말은 x 절편을 구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거 x 절편 구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2로 묶어내면 x, 2x로 묶어내면 x-2분의 1은 0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x절편이 얼마가 되냐면 하나는 0, 하나는 얼마다? 2분의 1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이렇게 그려줘요. 자, 그리고 그 표준형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꼭지점의 좌표도 나옵니다. 근데 왜 이걸 간단하게 그렸냐면 자, 우리가 뭐가 필요한 거예요? 자, x가 그렇죠. x가 2에 가까이 간다는 거거든요. 자, 그럼 여기가 x절편 2분의 1이니까 2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림이 한참이 뒤에 있겠다, 그죠? 자, 근데 우리가 좀 가볍게 그려보면 볼게요. 자, 그럼 2일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2일 때 함수값이 나오겠죠? 왜냐면 이건 끊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2를 대입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자, 4, 2, 4, 8, 8에서 2 빼면 얼마가 되죠? 6이 돼요. 그래서 요점이 뭐가 되냐면 2,6이 나옵니다. 그러면 보시면 자, x가 2로 가까이 간다는 말은 2에서 큰 쪽에서 가까이 갈 수도 있고요. 우극한이죠. 자, 2에서 작은 쪽에서 2에 가까워질 수도 있어요. 자, 무슨 극한? 좌극한인데 요거는 우리가 쭉 연결된 연속 함수기 때문에 우리가 함수값이나 극한값이나 사실은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디에 가까워진다? 그렇죠? 우리가 6에 가까워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래프를 우리가 이용해서 풀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 이차함수죠, 그죠? 이차함수는 그냥 뭐다? 예, 우리가 뭐 끊기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함수값이나 극한값이나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굳이 좌극한, 우극한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2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2번은 사실은 이 두 가지 방법으로 풀 수가 있죠. 자, 첫 번째는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자, 그래프 어떻게 그릴 수가 있냐면, 자, 이 그래프는, 자, 일단은 점근선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는 x는요, 무슨 축? 자, y축이고요. 자, 또 하나는 뭐가 되냐면, y는 뭐다? y는 1이라는 우리가 점근선을 하나 가지게 됩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여기가 k가 음수지요. 그럼 이거는 뭐가 되냐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려지게 되는, 자, 분수함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x가 어디로 가고 있어요? x가 그저 무한대 상태로 가고 있죠. 그러면 y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프가 쭉 가면은 여기를 따라가면 되겠죠. 그럼 어디에 가까워진다? 자, 1이 되는 건 아니지만 어디에? 이 점근선이 y는 1이잖아요, 그죠? 네, 거기에 가까워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래프를 그리면 얼마다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그래프 안 그려도 알 수가 있죠. 왜? 자, 여러분들 이제는 무한대분의 여러분들 상수꼴은 자, 어디에? 0에 우리가 수렴한다라는 것을 배우셨거든요. 그래서 딱 보는 순간에 이거 어디에 수렴한다? 0에 수렴하니까 답은 얼마다? 1이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자, 그래서 지금은 기초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뭐로 봤었냐면요, 그래프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극한값을 확인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거 다음에 극한값을 조사하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은 1번.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자, 절대값 x-1분의 2네. 절대값 기호 나왔어요. 그래서 요 다음 극한값을 조사시오는 뭐가 되냐면, 자, 무슨 극한과 무슨 극한? 그렇죠. 좌극한하고 우극한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1번을 보시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자, 절대값 x-1분의 2. 아니면 이것도 우리가 뭐다? 그래프로 한번 그려봐도 관계는 없을 것 같네요. 그죠? 그럼 그래프를 한번 나타내볼까? 이것도? 한번 나타내볼게요. 그럼 이건 어떤 그래프가 되냐면, y는, 자, 절대값 x분의 2라는 그래프를 어떻게 한 거다? 그죠?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겁니다. 자, 뭘 보면 알 수가 있냐면, 자, x자리에다 뭐가 들어가 있죠? x-1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항상 기본 그래프 그린 다음에 뭐 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평행이동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앞에서 이런 그래프는 보신 적이 있어요. 자, 절대값 x분의 1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냐면 원래는 이렇게 그려지는 함수인데 그 x가 음수가 되더라도 무슨 수가 된다? y는 양수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책에 이 그래프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가 되거든요. 자, 그런데 자, 보십시오. 자, 이런 그래프를 자, 무슨 축 방향으로? x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했대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점근선이
정근선이 여기서 무슨 축이었다? 그죠? Y축이었죠.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X는 1이라고 정근선으로 이렇게 바뀌어요. 자, 그러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X가 어디에 가까이 가고 있죠? 1에 가까이 가고 있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되냐면 1보다 큰 쪽에서 다가가든 1보다 작은 쪽에서 다가가든 어떻게 됩니까? 위로 올라가는 건 맞죠. 그래서 이거는 뭐가 되냐면 발산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선 답은 뭐가 되냐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실제로는 이게 만약에 좌극한, 우극한을 하더라도 어떻게 되냐면 잘 보세요. 만약에 우극한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극한을 살펴보시면 자, x가 1보다 큰 쪽에서 가기 때문에 1보다 큽니다. 그럼 1보다 큰 거에 있어서 1을 빼면 양수일까 없을까? 그렇죠? 양수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되냐면 그대로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풀고 난 다음에 x에다 1을 대입하면 무슨 꼴이 되냐면 0분의 무슨 꼴이다? 우리가 상수꼴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0분의 상수꼴이 되면 답은 어떻게 되겠어요? 무한대 아니면 뭐다? 마이너스 무한대가 된다라고 설명해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직접 우극한을 구해 보시더라도 어떻게 되냐면 무한대가 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좌극한을 우리가 구해도 어떻게 되냐면 좌극한을 구하시면 이게 1보다 작은 상태이기 때문에 1보다 작은 것에서 1을 빼면 어떻게 됩니까? 음수죠, 그죠? 자, 그러면 뭘 붙이고 나오게 되냐면 이렇게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와요. 자, 근데 1을 넣어보면 역시 어떻게 되냐면 이 분모가 뭐가 된다? 0에 가까이 가는 거거든. 그래서 0분의 상수꼴은 역시 어떻게 되겠다? 우리가 무한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좌극한을 좌극한, 우극한을 계산해서 비교를 하나 아니면 그래프로 확인하나 비슷한데요. 이 두 가지를 좀 다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번은 조금 우리가 그냥 그래프로만 봐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데, 자, 주어진 함수가 뭐가 되냐면 2x 플러스 1입니다. 그럼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자, 2x 플러스 1은 자 1차 함수죠. 그럼 1차 함수니까 직선이기 때문에 y절편 1이고요. x절편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데, 자, x가 어디로 가요? 그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죠? 그러면 y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우리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2번도 뭐가 되냐면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를 이용해서 보시는 것이 1차적인 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한번 살펴볼게요. 자, 3번. 자, 우리가 기초문제이기 때문에 4개를 같이 한번 보고요. 다른 문제, 기본 문제부터 우리가 각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3번은 어떤 문제냐면, 자, 함수가 저 구분이 되어 있어요. 자,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죠? 그렇죠? fx가 x-2인데, 이거는 뭐가 되면 x가 뭐보다 크거나 같다? 1보다 크거나 같죠? 자, 우리 1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가 이게 3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x가 1보다 작아요. 자, 그럼 이것도 복습이니까 우리가 한번 해볼까요? 자, 뭘 해봐야 되죠? 자,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요? 그래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그리냐면 이렇게 보통 그리세요. 자, 기준으로 나눠지는 범위가 x는 얼마다? 그래서 1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걸 그리시면 자, 우리가 잘 아는 1차 함수잖아, 그지? 그래서 y절편이 일단 얼마다? 마이너스 2가 돼요. 자, 그리고 점이 하나 있으면 되는데 어떤 점을 잡으시면 되냐면 저희가 x는 1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다 1을 한번 넣어보세요. 1 빼기 2니까 얼마다? 그죠?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래서 이 문제는 0, 마이너스 2하고 1,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이런 직선이 됩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자, 1보다 뭐다? 크거나 같죠? 네, 그러면 이쪽 부분은 없어지고요. 이쪽 부분만 이렇게 남아요. 자, 근데 이거는 1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채워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직선은요, y절편이 얼마다? y절편은 3입니다. 그래서 y절편 얼마가 되냐면 3이 되고요. 자, x절편을 구할 필요 없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역시 1이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 여기다 1 넣어볼게요. 그럼 1을 넣으시면 얼마가 되냐면 1,2를 지나게 됐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지나는 직선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1보다 작대요. 그러면은 여기 1보다 큰 부분은 지워주고, 이 부분이 우리가 남는 그런 우리가 직선이 됩니다. 맞습니까? 자, 딱 보니까 뭐예요? 끊겼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1에서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문제 자체는 뭘 물었냐면, 자, 1 플러스 뭡니까? 1에서 우극한. 자, 그 다음에 1 마이너스는 뭐죠? 1에서 뭐다? 좌극한을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1에서, 자, 오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오른쪽. 1보다 큰 쪽에서 1에 가까워져. 이건 어떻게 그래프가 이렇게 가까워지면서 그때 우리가 값은 얼마가 되냐면, 자, 1번 답은 얼마가 되냐면
리미트 x가 1 플러스로 갈 때 fx는 그냥 우칸이죠. 그러니까 답은 얼마다? 마이너스 1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리미트 2번 볼게요. 자, 리미트 x가 자, 1 마이너스로 갈 때 fx는 자, 좌극한입니다. 그러면은 1보다 작은 쪽에서 1로 가까이 가면은 함수는 이렇게 가까워지겠죠? 그래서 그때 함수값은 얼마가 되니까 극한값은 얼마가 되냐면 2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두 개가 다르기 때문에 x는 1에서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결론인데요. 여기서는 그냥 뭐다 좌극한하고 우극한 값만 보고 있어요. 자, 만약에 그래프 안 그린다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1 플러스니까 1보다 큰 쪽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요 x에다 뭐 넣어주면 된다. 1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자, 이거는 1 마이너스니까 어떻게 1보다 작은 쪽에 우리가 함수값을 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 밑에다가 1을 대입하시면 돼요. 그럼 얼마다 2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도 그리실 수 있어야 되고요. 이렇게 우리가 함수값, 극한값 우리가 다 구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 자, 4번이 우리가 제일 마지막에 우리가 배웠던 부분이 되는데요. 자, 이건 무슨 부분이냐면, 자, 함수 fx가 모든 양의 실수 x에 대해서 자, 이것을 만족시킬 때 이걸 한번 물어봤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럼 이건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함수는 뭔지 잘 모르겠어. 근데 양쪽이 주어져 있어요. 그럴 때, 양쪽의 극한값이 뭐하다면 같다면 가운데가 다 갇혀버리겠죠. 그럼 그렇게 푸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건 서술형으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왼쪽에 있는 자, 2-x분의 3에 대해서 뭘 일단 구해보는 겁니까? 자, 극한값을 구해보는 거죠. 자, 근데 이제는 이제 그래프를 꼭 그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바로 0으로 수렴하죠, 그죠? 그래서 얘가 2 빼기 0이니까 얼마다? 2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자, 큰 쪽 볼게요. 2 플러스 x분의 7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럼 이것도 이제 극한값 한번 구해보는 것 같아요. 서술형이 이렇게 적어지면 됩니다. 그럼 얘도 어디로? 0에 수렴하죠? 그래서 이것도 2 더하기 0이 돼서 얼마다? 2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갇혔잖아. 네, 그래서 결론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도 역시 얼마가 될 수밖에 없다? 2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 문제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여러 가지 식을 함수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정확하게 나타내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 주변을 조사를 해서 그 주변의 극한값을 봐가지고 우리가 추측해낼 수 있다는 부분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초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기본 문제하고 도전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자, 5번은 뭐냐면 극한을 조사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근데 극한을 조사하는데 함수가 무슨 기호가 들어갔네요. 자, 무슨 기호? 절대값 기호죠. 그래서 이 절대값 기호를 풀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극한에서 이렇게 풀기 굉장히 쉬웠어요. 왜? 우리가 극한을 조사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무슨 극한과 좌극한하고 뭐다? 우극한 한번 그거 계산을 해서 그 두 개가 같으냐 이렇게 보는 것이 바로 극한값을 조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거는 그럼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제 풀이가. 자, 리미트 x가 일단은 무슨 극한? 우극한부터 한번 볼까요? 우극한을 한번 우리 살펴보는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우극한, 좌극한을 주는 순간에 절대값 안에 있는 부호가 결정이 되고요. 자, 볼게요. 자, 그러면 3 플러스, 자, 우극한이죠. 이 말은 3보다 큰 상태입니다. 그럼 3보다 큰 수에서 3을 뺐어요. 그럼 이 안에 있는 것이 양수일까, 음수일까? 그죠? 양수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 단계에서 바로 우리가 절대값 비호가 이렇게 풀려버리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리미트 x가 3 플러스로 갈 때, 자, 우리가, 위에 인수분해 되는지 봐야겠죠? 네, 다행인 것이 뭐냐면, x 플러스 2라고 x 마이너스 3으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면 약분이 돼 없어지죠? 네, 그래서 3을 대입하시면 얼마가 되냐면, 3 더하기 2에서 얼마다? 4가 나오는 것이 바로 우극한이 되겠습니다. 그럼 한번 이번에는 우극한 구했으니까 무슨 극한? 자, 좌극한 한번 살펴봐야겠죠. 그러면은 이 절대값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자, 우리가 3보다 작다는 말입니다. 3이 좌극한이란 말은. 그럼 3보다 작은 수에서 3을 뺐어요. 자, 양수일까 음수일까? 음수죠. 네, 그래서 음수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되냐면 3 마이너스가 될 때 이렇게 마이너스를 앞에 곱하고 우리가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나머지는 위에 있는 식하고 참 비슷하죠. 왜? 무슨 분해를 해야 된다? 인수분해를 하셔야 되는데 위에 인수분해가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약분이 되고요. 자, 3을 대입을 할까요? 그럼 이건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3 더하기 1이 되기 때문에 얼마다? 마이너스 4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있네요. 자,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우리가 우극한하고요. 자, 어떻게 됩니까? 자, 리미트 x가 3-로 갈 때 무슨 극한? 자, 좌극한이죠. 자, 그러면 같아요? 달라요? 자, 다르죠, 그죠? 네, 다르단 말은, 자, 답은 따라서 극한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적으시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극한을 조사해봐라 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좌극한과 우극한을 나눠서 계산하셔가지고요. 그것이 같은 걸 보시면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보십시오. 6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은 뭐냐면, 자, fx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자, 뭐를 기준으로 해서, 자, 2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2보다 크거나 같으면 2차함수로 나와 있고, 2보다 작으면 우리가 1차함수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보세요? 자, 뭐가 존재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자,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딱 보는 순간에, 뭐와 뭐가, 좌극한과 우극한이 일치하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해보면 어떻게 될까? 그렇죠? 10으로 나타나면 이렇게 되겠죠? 리미트 x가 2 플러스로 갈 때 2 플러스 우극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fx하고 리미트 x가 2 마이너스로 갈 때 fx가 뭐다? 같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존재한다는 그런 의미가 돼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볼게요. 자, 2 플러스면 뭘 봐야 될까요? 이거죠. 네, 그래서 있는 데는 리미트 x가 2 플러스로 갈 때 우리가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4 한 거나, 자, 우리가 좌극한은 어떻게 됩니까? 2보다 작지요. 그래서 리미트 x가 2 마이너스로 갈 때 마이너스 2x 플러스 k 하는 건 어떻다? 같다 이렇게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2차함수하고 1차함수이기 때문에 극한값이 함수값하고 같겠죠, 그죠? 그래서 이때는 그냥 2 대입하시면 돼요. 대입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4 마이너스 6 더하기 4는, 자, 2 대입하겠습니다. 마이너스 4 플러스 k 되는 거 맞아요? 예, 그래서 이걸 구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넘어가면 12에서 6을 빼기 때문에 얼마다? 6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것은 무슨 극한과 좌극한과 우극한이 뭐하다? 같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7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은 어떤 문제냐면, 자, 두 함수 fx, gx가 있어요. 그런데 x가 1로 갈 때 그 극한값을 알파로 잡았고요. 그 다음 1로 갈 때 gx에 대한 극한값을 베타라고 잡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힌트가 fx하고 gx를 더한 함수에서 x가 1로 갈 때 극한값이 1이고요. 그 다음에 fx, gx에 대해서 x가 1로 갈 때 극한값이 얼마다? 마이너스 2가 된답니다. 자, 이럴 때 요 함수의 우리가 극한값을 구하라 이 말입니다. 다음 알파는 뭐다? 베타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생각에는 이건 뭘 이용하는 문제일 것 같습니까? 그쵸, 이거는 뭐냐면 극한값의 성질을 이용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봐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체크해 볼 것이 이거죠. 자, 가장 중요한 힌트가 뭘까요? 자, 이거겠죠? 자, 왜냐면 특히 알파가 뭐다? 베타보다 크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이 주어진 힌트를요. 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란 모양과 리미트 x가 2로 갈 때 gx란 모양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알파 베타를 구해야지만 우리가 이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자, 왜냐하면 여기서 보시면 나중에 분리가 되면 어떻게 돼요? 분리가 되면, 자, 모양 볼게요. 그러면 극한값의 성질은 어떻게 되죠? 자, 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gx, 자, 이게 분모 분자 다 분리가 가능하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여기는 뭐다?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 더하기 리미트 x가 1로 갈 때 2가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자, 상수함수의 경우는 어떻게 된다고 우리가 배우셨죠? 자, 상수함수의 경우는, 그렇죠? 요거는 그대로 뭐다? 2하고 뭐다? 우리가 4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목표는 뭐가 되냐면 결국에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 자, 뭡니까? 알파하고 보다 베타에만 알면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건 어떻게 구해주시냐면 바로 이겁니다. 자, 제가 조금 전에 함수의 극한의 성질을 이용한다고 했잖아. 그러면 극한의 성질을 이용해서 뭐 했냐면 이게 이렇게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죠? 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자, 우리가 fx하고 뭐 하고, 그렇죠? gx도 분리를 해서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극한값을 더했더니 그것도 역시 얼마다?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 두 번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곱하기에서도 우리가 극한값의 성질은 어떻게 됐냐면 극한의 성질은 이렇게 분리를 해서 우리가 풀 수가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우리가 바로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렇죠? 알파와 베타. 그러면은 이 위의 식은 어떻게 되냐면 따라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다? 1이 되는 거고요. 밑에 있는 식은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2가 되는데 이것은 뭐라? 열리하라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근데 이걸 우리가 푸는 방법은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베타가 뭐다? 1-알파라고 해서 대입해서 푸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알파에 1-알파는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계산하시면 알파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풀어주시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이 0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풀어주시면 알파 플러스 1 알파 마이너스 1이 0이 나오기 때문에 자 계산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알파가 마이너스 1일 때하고 알파가 얼마다? 2일 때가 나옵니다. 그럼 베타는 어떻게 되느냐? 그럼 우리가 곱해서 마이너스 2니까 얼마다? 2, 여기는 얼마다?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나오거든요. 자 그런데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처음부터 체크했는데 알파가 베타보다 크대요. 예, 그러면 당연히 알파는 2가 되고 베타는 뭐다? 마이너스 1입니다. 왜요? 알파가 베타보다 뭐하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자, 그러면 최종적인 답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자, 2gx 더하기 4분의 fx 플러스 2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2 곱하기 얼마다? gx가 베타죠, 그죠? 베타.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알파 더하기 2, 여기는 뭐다? 베타, 2베타 더하기 4다라고 적어주시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알파는 그러니까 2니까 2 더하기 2가 되겠고요. 자, 분모는 마이너스 2 더하기 4가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죠? 2분의 4, 자, 답은 얼마다? 2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네요.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체크할 때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극한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렇게 함수가 분리가 돼서 그 알파 베타를 구한다는 게 중요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풀이는 어디서부터 적으시면 되냐면 풀이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적으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건 우리가 이게 왜 알파와 베타를 구해야 되는지를 설명할 뿐이거든요. 자, 이렇게 기술해 주시면 서술형이 되겠습니다.